회유 협박해서 자백할 때 그 당시에 변호사들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그 회유되지 않으니까 압박의 소재를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김영태 변호사가 변호사 대납, 이화영 증인,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과 어쩌고 그것도 있고 2심 재판도 있고.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는 민주당 의도와 달리 오늘 청문회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사법 리스크가 더 증폭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화영 증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 검찰에서 42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과 쌍방울 대납에 대해서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자백을 하면서 이의 제기도 안 했었고요. 조서도 작성했었고 조서에 변호인도 참여했고 변호인도 서명 날인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자백을 했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또 그 자백했던 시기에 아까 지적했다시피 설주한 변호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회유 협박이 없었다라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증인으로 신청해도 설주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관련성을 술술 털어놓는 자백 진술을 할 때 입회했던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에 대해서 이분만 딱 빼서 증인 신청해서 빼버렸어요. 거리끼는 게 없으면 왜 그 중요한 변호사들을 빼느냐 하는 점이 있고요. 진술을 회유 협박해서 자백할 때 그 당시에 변호사들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 증인에 대해서 지금 신문할 기회가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연어 술 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 증인의 진술을 제가 언론에 나온 것도 해서 쭉 보니까 정확한 시기와 장소, 내용들을 다 특정 못하고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38명의 교도관 전원을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연어술 파티 같은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그 연어술 파티가 있었던 걸 전제로 교도관들도 몰아세우고 있는데 교도관들이 지금 이 사건에서 본인들과 직접 이해관계도 없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장작 그 인원이 38명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화영 증인은 이거에 대한 진술도 바뀌고 제대로 특정조차 못하고 있는데 38명의 교도관 전원은 다 이 부분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그 김영태 변호사와의 대화한 녹취록도 이게 지금 이화영 증인은 거짓 폭로를 하겠다고 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협박을 받았길래 징역 10년 이상 나올 범죄를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운단 말입니까? 또 왜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원수 대하듯이 추궁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은인처럼 잘해줘요. 이런 점들이 저는 증인의 신빙성이 매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늘 이화영 증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읽어보면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 증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끝까지 잘 이해를 못해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이화영 증인은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리적 압박이 됐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새로운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요. 근데 김성태 회장이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나도 이제 좀 압박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 자체가 이화영 증인에게는 부담이 됐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허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어떤 부분이 압박이 됐는지를 이화영 증인이 저희들한테 주신 녹취록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나한테 김성태가 날 만나서 이재명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가 지금 몰려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뭐 변호사비 대납부터 해서 뭐 이재명 대표를 내가 모르게 도와준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김용 뭐 측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게 김성태 증인이 뭐 꾸며냈다거나 없는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압박이 된다 이런 취지고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예, 더 그 휘발성이 크고. 김명태 변호사가 그게 뭐예요? 이화영 증인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김명태 변호사가 변호사 대납, 이화영 증인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과 어쩌고 그것도 있고 2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뭐 무죄가 나올 때 로비했다. 예, 변호사비 대납했고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예. 그리고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녹취록 어디를 읽어봐도 그 지금 내용이 허위거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이 압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물론 압박은 되겠죠. 근데 이것이 날조됐거나 없는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네, 네. 한 1분 이내에 해주세요. 예. 1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 씨가 그 굉장히 많은 이를테면 협박 아이템을 가지고 검찰이 뭐 그렇게 만들어 줬겠죠.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서 제가 그 회유되지 않으니까 압박의 소재를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성태 씨가 뭐 알고 있는 거는 주변에 뭐 듣거나 언론에서 본 거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그냥 그 단독으로 만나자 그래서 마구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김성태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 검찰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 하니 이 상황을 단절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였고요. 제가 좀 추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하동혁 증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 재판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소위 부재한 북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받았다고 하는 북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증거를 법정에서 우리가 데려오지 못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최초로 지금 우리 하동혁 증인님이 송명철을 만났다 그 이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후에 좀 의원님들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